안녕하십니까. 익산 딜보 배달대학교 총장입니다. 오늘은 초보 기사님들, 배달대행 처음 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우리 딜보에 처음 오시는 분들 배워야 할 거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영상은 초보 기사님들은 꼭 시청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간략하게 지금 바로 설명드리고 같이 따라 하셔도 돼요. 천천히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처음에 기사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딜버를 검색합니다. 검색창 누르면 기사용 나오죠? 설치. 앱을 열면 일단은 동의해 주세요. 다 허용해 주시고 무조건 다 허용하시면 되죠. 권한을 허용하셔야 됩니다. 앱이 깔리면 아이디가 본인 휴대폰 번호예요. 로그인을 하시면 기본적인 세팅은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좀 임의적으로 해줄 거예요. 나중에 일을 하시다가 보면 본인 스타일대로 바꾸시면 되는데 우선은 사무실 설정은 간단하게 하고 글씨는 조금 크게 두 줄 보기 권장하고요. 신규 탭 이동할 때 사용으로 놓고 지도는 티맵이나 카카오 본인이 편한 쪽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보면 여기가 출발지, 도착지, 출발지, 도착지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상단에 보면 자 신규가 지금 3개 올라오죠. 띠리링 소리가 나면서 신규 오더가 올라오고요. 배정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코를 수락을 하면 수락 버튼, 반대로 이렇게 해서 수락, 아니면 코를 터치하면 수락이 나와요. 여기서 수락을 누르면 내가 그 콜을 배정을 받아서 가겠다라는 거죠. 배정에 콜이 들어와 있으면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콜이에요. 혹시 내가 받지 않았는데 콜이 무언가 배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빨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야 되고요. 취소는 내가 콜 받아서 이동 중에 취소되는 건이 있으면 취소의 목록에 뜨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완료는 오늘 콜을 나와서 현장에서 10개 정도 뛰면 10개 콜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요.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또 네 번째 추천 배차. 요거는 저희 초보 기사님들한테 참 유용한데요. 추천 배차를 사용에다 놓고 저장을 놓으면요, AI가 기사님 근처에 콜이 발생하게 되면 추천을 해줘요. 이 추천 배차도 기사님이 이뻐서 기사님한테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모든 기사들한테 동시에 뿌려주기 때문에 추천 배차 들어오는 콜도 제가 수락을 빨리 해야만 내 것이 되니까, 추천 배차 들어오는 콜이 나하고 가까운 콜이 들어오지 터무니없이 먼 데 있는 콜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나와 있는데 내가 빈 차로 있어, 그럴 때는 추천 배차가 들어오면 얼른 받아서 그것부터 운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초보 기사님들한테는. 지금 다사랑이라는 상호가 떴죠. 출발지 그 다음에 도착지고, 상호 앞에는 동이 떠요. 부라고 떠있는 것은 부송동을 말하고요. 0이라고 떠있으면 영등동, 뭐라고 떠있으면 모현동. 상호 앞에 써 있는 것이 동을 말하고요. 동 앞에 충이라고 붙어 있는데 충이라고 써 있는 것이 요즘에는 업소에서 전부 다 kit비 예치금을 다 돈을 넣어 놓고 써요. 그래서 충이라고 써 있는 콜들은 충전식이라고 해서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kit비를 받으시면 안 돼요. 콜이 끝나면 나의 kit비는 여기 예치금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배달된 콜이고 음식 금액이 95,000원짜리 업소에서 10분 요청했는데 이제 막 뜬 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금, 선결제, 또 지금은 없는데 카드 콜도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결제 방식은 저희 kit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고객의 결제 방식이에요. 현금 거는 제가 이 업소 가서 물건값 달라는 대로 드리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줬으면 도착지 가서 내가 드린 돈 10,000원만 그대로 받고, kit비는 충전식이니까 완료하면 나의 kit비는 예치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선결제가 기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콜인데요. 출발지 가서 물건값을 줄 필요도 없고 나는 물건만 받아서 도착지까지 배송만 해드리면 돼요. 완료하면 나의 kit비는 당연히 예치금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카드건. 음식 금액 21,000원 써있는데 물건을 받아서 배송해드리고 영수증에 써있는 이 금액만큼 나는 카드 결제를 해주면 돼요. 여기에 써있는 결제 방식은 나의 kit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고객의 결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퀵서비스 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충전식이 아닌 콜들이 있죠. 이런 콜들이 발생을 하면 고객의 요청사항 잘 진행해서 확인해 주시고, 충전식이 아닌 것들은 도착지에서 받든 업소에서 부른 거면 출발지에서 받든 kit비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받은 콜이 동 앞에 충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는 퀵서비스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80~90%가 충전식인데 나머지 10에서 20%는 충전식이 아닌 콜들이 이렇게 한 번씩 발생을 하니까 오더를 받으면 꼭 앞에 충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에 보면 퀵서비스라고 나오고 배달대행이면 배달대행이라고 나오네요 또.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면, 자, 10분. 웬만한 거는, 자, 요건 15분짜리도 있는데, 거의 10분 요청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 요청한 시간 꼭 지켜서 픽업 들어가 주시고요. 요 콜은 방금 뜬 콜인데, 또 요 콜은 15분 요청했는데 6분이 경과했죠. 요청 시간 잘 확인해서 픽업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뜨는 것들이, 기사님들의 퀵비예요. 여기에 써있는 금액만큼 본인들의 퀵비가, 이 정도라는 거 생각하고 콜을 받으시면 돼요. 이제 실제로 콜을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무실에서 호출 배정이 들어왔죠. 배정으로 들어가면 기사님 배정받은 콜이 나오고요. 출발지, 도착지. 여기가 출발지, 여기가 도착지예요. 출발지 위치를 모르면 일단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하단에 놓아져 있는, 써져 있는 글씨가 고객의 요청사항이에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고객님들이 직접적으로 기사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 앞에 놓고 문자 요망, 문 앞에 두고 뭐 전화해주세요, 벨 눌러주세요, 노크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님들이 업소 게시판에 댓글 테러를 하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콜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상단에가 출발지, 하단에가 도착지예요. 지금 이 마크 앞, 여기 상호 앞에 이제 원래 좀 전화기 버튼 모양이 있는 콜들이 간혹 떠요. 상호 앞에 전화기 모양이 버튼이 그려져 있으면 이 업소는 꼭 전화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전화를 안 하고 가면 음식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서로 당황하겠죠. 서둘러 음식 준비하다 보면 빼먹기도 하니까 꼭 출발할 때 몇 분 후에 도착이니까 음식 준비해주세요 라고 통화를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통화를 할 때는 여기 전화기 버튼 있죠. 요거를 누르면 업소하고 연결되니까 통화를 해주시고, 자, 출발지 위치를 모른다. 이 내비 버튼 누르시면 내비 연동이 돼요. 도착지 위치를 모른다. 마찬가지로 내비 버튼. 도착지 갔는데 남중동 싱싱 퀵서비스 앞에서 전화 요망했을 경우에는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전화할래 문자할래 여기 통화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통화할 일 있으면 통화 버튼. 자, 우리 고객의 요청사항은 뭐였죠? 아까 문 앞에다 놓고 문자 요망 나오죠. 문자 표시가 있는 쪽을 선택해 주시는데 요 첫 번째 문구가 가장 적절하겠죠. 문구가 저절로 떠요. 고객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문자 날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안 해서 문 앞에다 놓고 나왔는데 30분 1시간 경과해가지고 업소에서 물건이 안 왔다고 가서 확인해보면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놓아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객이 못 들은 거예요. 노크 소리를.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요? 기사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무조건 나오면서 문자 보내는 게 그냥 그쵸? 낫겠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TV 소리, 애기가 우는 소리, 뭐 샤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는 노크를 했는데 고객이 못 넣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퀵서비스 기사가 왔다 간 거를 흔적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나 왔다 갔어요. 그렇게 무조건 문 앞에 놓으라는 게 있으면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기사님의 책임이 본인이 할 도리를 다 했을 때는 할 말이 있겠죠. 업소에서 물건을 받아서 한참 가고 있는데 기사님 언제 오세요? 지금 나왔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보면 5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요청시간, 요청시간 안에 픽업 들어가면 사실은 받을 일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많이 써먹는 게 여기 네 번째. 우리는 카드건이야. 카드건이라 업소에다 돈을 안 주고 왔어요. 도착지 왔더니 고객이 현금을 주네. 그러면 업소하고 일단 매일 먼저 통화해야겠죠. 기사인데요. 우리 좀 전에 남중동 배달 온 거 고객님이 카드건인데 현금 주셔서 제가 수금했는데 혹시 예치금으로 송금을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서 업소에서 예치금으로 보내달라 하는 경우에 이걸 써먹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동그라미를 누르시면요. 내가 받은 콜에서는 바로 이렇게 상호가 떠요. 여기다가 내가 수금한 금액 쓰시고 상점에 보내기를 누르시면 처음에 기사앱 깔면 2차 비밀번호 설정하라고 나오는데요. 그 2차 비밀번호 설정한 자기 비번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내 거 예치금에서 돈이 빠지기 때문에 비번을 눌러주셔야 되고 보내기 하면 자 업소 예치금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럼 굳이 업소에 돈을 갖다 주러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받은 콜이 충전식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소하고 통화해서 상황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센터로 전화 주시면 센터에서 기사님 받을 돈은 센터에서 상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꼭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고요. 출발지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지도 열어보시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도착지도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는 내비 연동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출발지 와서 물건을 픽업을 했을 때는 여기 하단에 픽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중요한데요. 자, 픽업을 누르면 신규로 돌아가요. 혹시 방향이 맞는 콜이 있으면 같이 엮어서 가질 수 있고요. 하나만 가지고 갔을 때, 자, 도착지 와서 카드 결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카드는 카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착지 왔는데 현금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꾸고 완료 처리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현금으로 왔는데 결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업소하고 무조건 통화하시고 카드로 변경한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음식 금액이 써있는 경우 있고 안 써있는 경우 있어요. 안 써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확인해서 기사님이 금액을 직접 써넣어 주시면 되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야. 자, 음식 금액이 10,000원인 경우에 변경을 눌러주시면 10,000원 표시가 되죠. 그런 다음에 자, 하단에 카드 결제 버튼. 대부분이 5만원 미만은 할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결제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5만원이 넘어서 고객이 만약에 할부를 원하면 여기를 선택하시면 개월수 눌러줄 수 있어요. 5만원 미만은 할부가 안 되니까 일단 일습을 결제해 주시고요. 자, 도착지 고객이 만약에 학생 둘이서 음식 금액 10,000원 중에 둘이 5,000원씩 나눠 결제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분할 결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음식 금액 총 10,000원 중에 첫 번째 학생이 반절 금액 5,000원을 결제한다라고 할 때 5,000원 금액 쓴 다음에, 자, 결제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상호가 나오죠. 상호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희 거 카드 리더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고객이 주는 카드에는요, 이렇게 IC 칩 모양이 있는데요. 저희 이지체크 글자를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의 IC 칩이 있어요. 이 화살표 방향대로 꽂으면 딱 3분의 2 정도 들어가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꼽았어, 그냥 통과가 돼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이지체크 글자 뒤집으면 IC 모양 똑같은 데를 찾아서 카드를 꽂고 옆에를 보면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걸 꾹 눌러주면 얘가 깜빡깜빡해요. 이게 켜진 거고요. 블루투스 연결돼 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카드를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결제 완료 뜨죠? 확인. 그러면 첫 번째 10,000원 중에 5,000원 결제를 했더니 나머지 잔액이 저절로 떠요. 나머지 두 번째 거 또 결제해 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고객이 카드를 주는데, 고객이 삼성페이라고 휴대폰을 주시면 카드 리더기 전원 버튼을 켜놓은 상태에서 리더기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카드 결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완료 뜨죠. 고객이 만약에 영수증을 원해, 저희는 고객님 휴대용이라 실물 영수증은 안 나오고 문자 전송만 가능한데 보내드릴까 해서 고객이 오케이 하면 전표 전송, MMS 전표용이 고객이 생각하는 카드 영수증 모양이에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영수증 화면이 뜰 거고요. 우리 메시지 보낼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완료 눌러서 영수증 화면이 나오죠? 비행기 날려주시면 고객한테 영수증 보내주시고 총장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 문자가 와요. 관공서나 학교 외에는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는 고객님들 사실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시라고 일단 알려드린 상황이고요. 결제 잘 하고 나니까 저절로 완료 처리하죠. 카드 결제권은 굳이 완료 버튼 누르지 않아도 결제하는 순간 저절로 완료로 넘어가요. 카드 결제는 간단해요. 취소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카드 취소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뭐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취소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 상단에 보면 메뉴 버튼 있어요. 짝대기 3개. 여기 카드 결제 내역 나오죠. 이게 추천 배차예요. 추천 배차. 수락을 누르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고, 그냥 싫으시면 닫기 누르시면 돼요. 카드 결제 내역 5,000원 5,000원 두 개 긁은 거 있잖아요. 여기 결제한 거 선택을 하세요. 영수증 보낼래? 취소할래? 우리 취소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물어보면, 자, 이 화면이 뜨죠.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전원 켜고 아까처럼 카드 꽂고 똑같이 해서 확인. 위에 리더기 등록이라고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리더기가 생각보다 빨리 꺼져요. 다시 켜주시면 돼요. 총장님 취소 완료 떴죠? 확인. 2번 취소해야 돼요. 한 번 더 긁었잖아요. 자, 취소. 총장님 취소 잘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콜은 다시 기사님한테 들어가요. 취소했을 때는 다시 정정해서 결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취소가 됐을 때는 확인하시고, 자, 취소 목록으로 가요. 그러면 좀 전에 내가 받은 콜이 취소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빨리 신규 창으로 가서 새로운 뜨는
콜을 받으시면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이 예치금이라는 곳에 돈이 쌓여요. 메뉴 버튼 들어가면요, 지금 요청이 나오는데요. 돈이, 자, 딜버킷이하고 예치금이 있어요. 일단 현장 나와서 콜을 잡으면 예치금에서 수수료가 먼저 차감이 돼요. 그런 다음에 혹시 내가 그 콜을 취소했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돈은 다시 환원이 돼요. 혹시 내가 받은 콜이 그 업소가 세금 계산서를 끊는 업소야, 그런 경우에는 콜을 완료하는 순간 저희 원천리수 내거든요. 3.3% 원천리수 차감된 금액이 요 딜버킷이 돈이 쌓이고요. 그 업소가 계산서 끊는 업소가 아니면 예치금에 돈이 쌓여요. 이 두 군데 쌓이는 돈은 전부 다 기사님 돈이고요. 여기 있는 돈을 만약에 찾고 싶어, 계좌를 처음에 기사님 초기에 등록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입금 받고 싶은 통장. 자, 예를 들어서 계좌를 쓰는 거예요. 등록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찾고 싶어. 지금 요청을 누르잖아요. 초기 비밀번호. 돈이 즉각적으로 총장님 들어가요. 이 돈이 출금될 때는 출금 수수료 300원이 차감이 되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돈은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자, 콜을 수락해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배정 들어온 콜에 내가 못 갈 것 같아. 꾹 누르면 배정 취소가 있어요. 확인. 콜이 그러면 다시 현장으로 날아가요. 이런 경우는 콜을 잘못 받았을 때 쓸 수 있는데요. 꾹 눌러서 취소를 해서 하루에 5번 콜을 뺄 수 있고요. 1분 안에만 가능해요. 만약에 1분이 내가 받은 콜이 1분이 경과하면 콜이 안 빠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센터에다 전화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콜을 잡았다가 뱉었다가 하는 거 업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콜 잡을 때 조금 신중해서 내가 꼭 갈 수 있는 콜만 선택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설명이 좀 장황하게 길었는데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거 없거든요. 말로 이렇게 풀어서 되게 길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뭐 한 콜, 두 콜 또 카드 결제 해보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혼자 헤매지 마시고 꼭 콜센터 전화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프로그램에 보면 메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로그아웃하고 퇴근이 있는데요. 이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 처음에 본인 휴대폰 번호 누르고 들어온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해야 돼요. 불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하실 때는 여기 퇴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뭐 밤늦은 시간대라 기사님들이 현장에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자, 이 시간대에 지금 11시쯤 됐죠.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저희 기사님들이에요. 보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기사님들이 현장에 지금 현재 콜을 잡고 운행 중인 기사님, 이렇게 노랗게 떠 있는 기사님들이 빈차, 콜을 지금 배차 안 받고 공차로 계신 기사님들이신데, 보면 이렇게 빈차로 있으면 눈에 확 들어와요. 노랗게 눈에 확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 메인 거래처 중에 급하다고 지금 콜 불렀는데 업소에서 현장에서 콜을 딱 띄워 놓으면 대부분의 컨셉이 기사님들은 10분 안에만 픽업이 들어가면 되니까 멀리서 있는 기사님이 콜을 배차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업소에서 급하다고 요청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빈차로인 기사님 내지는 자 콜을 하나 차고 있는 기사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선이 맞아야 배차를 넣어요. 이분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만약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콜이 발생을 했으면 이 기사님한테 배차를 못 넣겠죠.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이렇게 빈차로 있는 기사님이거나 기사를 클릭해서 보면 사무실에서 기사의 동선이 나와요. 이 기사님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콜이면 이 기사님한테 하나 정도 더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차 들어가는 것이 콜 상황을 봐서 기사의 콜 어느 정도 차고 있는 개수를 상황을 봐서 콜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차로 있는 기사님들은 콜을 받아주셔야 돼요. 급하다고 요청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놀고 있는 기사님이 계시는데 멀리 있는 기사님을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빈차로인 기사님들은 일단 일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니까 넣는 거예요. 내가 일을 못할 때는 끄셔야 돼요. 퇴근 버튼. 자, 퇴근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즉각적으로 사라져요. 현장에서. 그리고 나 잠깐 커피 먹고 다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기사용 선택하시면 자 바로 나와요. 또 현장에 떠있는 콜 잡고 운행을 바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출근 퇴근은 하루에 10번 20번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근무하실 때만 꼭 프로그램 접속 부탁드립니다. 잘 보셨나요? 잘 모르겠죠? 제가 또 한번 제 목소리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릴 테니까 제가 코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떴죠? 위에가 출발지, 밑에가 도착지. 초보 기사님들이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좌측에 짝대기 3개 들어가면 메뉴예요. 이 짝대기 3개가. 환경 설정 가서 목록 설정. 초 베테랑 기사들은 한 줄 보기도 하는 기사님들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간단하죠? 이게 앞에가 출발지, 뒤에가 도착지. 터치해서 보면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출발지하고 도착지. 이게 이 점이 현재 있는 내 위치고. 이렇게 터치해서 수락 버튼. 초보 기사님들은 지도로 봐야 하니까 어디가 출발지는 어디고 도착지는 어디고 이게 제일 수월할 것 같아요. 초보 기사님들은. 한 줄 보기는 제가 권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설정을 또 한번 바꿔요. 한글 설정 가서 목록 설정 간단히 하고 2줄 보기. 출발지, 도착지, 요금. 기사님들 최고로 필요한 게 요청사항이에요. 요청사항이 밑에 나오죠? 여기 3번째 문 앞에 놓고 뭐 문자만 두세요. 또 2번째 보면 꼭 노크 하세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까지 요청사항 쓰는 사람은 없을 건데 실제로 이렇게 요청사항이 써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배달 갔을 때 손님은 분명히 아기가 깬다고 노크 해달라고 했는데 바쁘다 보면 초인종을 눌러버리고 이 요청사항이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렇게 최소한 2줄 보기를 권장해요. 이것도 적다. 여기에서도 이제 크기 조절을 하는데 자세히라고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나오죠. 이 정도 하는 게 보기에도 이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맨 위에 예치금이 있죠. 이 예치금은 말 그대로 기사님들 수입이에요. 여기 터치해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배달 내역, 2번째 오늘의 수입 내역. 콜을 띄게 되면 중간에 이제 오늘 콜 띈 수수료 내용 다 나와요. 여기 위에는 딜버 캐시가 있고 이쪽은 예치금이 있죠. 기사님들 일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2군데에 쌓여요. 예치금에도 들어가는 돈이 있고 캐시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 끊는 업소는 캐시로 들어가고 세금 계산서 안 끊는 업소는 예치금으로 들어가요. 제 거래처가 예를 들어서 1000군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세금 계산서 끊는 업소가 지금 현재는 한 40군데 정도 돼요. 40군데가 말 그대로 기사님들이 일을 하게 되면 배달료가 캐시로 들어가겠죠. 수락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수수료가 먼저 빠져나가요. 완료 처리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안 끊는 업소는 대부분인데 그 업소는 예치금으로 들어가고 세금 계산서 끊는 한 40군데 정도는 캐시로 들어가죠. 우리 기사님들 원천진수라고 원천진수 세금 계산서 끊는 업소는 원천진수를 무조건 떼기 돼 있어요. 3.3% 좌측 메뉴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2번째 원천지수에 대한 오해야 진실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터치해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원천지수 신고는 우리 딜보 본사에서 해줘요. 매년 2월 달에 99% 환급받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원천지수에 대한 설명을 기사님들이 꼭 들어가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다 받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초보 기사님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터치해서 지도로 한번 보고 수락 버튼 누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베테랑 기사들은 밀어서 수락 배정됐죠? 그리고 좌측으로도 밀어서 수락 터치해서 여기도 설명 저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버튼이 4개 있죠. 첫 번째 버튼은 말 그대로 모양대로 내비게이션 버튼 누르면 티맵이랑 카카오 내비로 자기가 쓰고 싶은 내비로 연동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설정에 가면 있습니다. 기능 설정 처음에 보면 티맵으로 쓸 것인가 카카오 내비로 이 지도로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이걸로 내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따로 내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자기 자신이 이 점이 내가 있는 위치거든요. 이게 따라가니까 이걸로도 얼마든지 내비로 쓸 수 있고요. 2번째 버튼은 수화기 버튼이죠. 말 그대로 손님하고 이 출발이니까 상점하고 통화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수화기 버튼 누르면 바로 통화할 수 있어요. 바로 통화되죠. 3번째 버튼은 또 모양 그대로 문자 버튼인데 상점에서도 버튼 한번 누르면 기사님한테 문자 가거든요. 근데 보통 그 문자가 기사님 언제쯤 오시나요? 그러면 10분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죠. 마이크로도 돼요. 금방 가요. 기가 막히죠? 음성으로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카드 버튼이죠. 말 그대로 이거 누르면 상점하게
돈을 버는 수 있는 100원 쓰고 뭐 메시지도 쓰고 싶으면 쓰고 상점 보내기 확인.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6자리 비밀번호. 이거 6자리 비밀번호 기사님들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분명히 6자리 버튼 설정했을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한번 설정한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있어야 돼요. 6자리 버튼 보내기 100원 보냈네. 그냥 누르니까 바로 가네요. 밑에 버튼도 이건 도착지 이제 여기를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 버튼. 두 번째 수화기 버튼 있죠? 이 수화기 버튼은 누르면 받는 사람, 고객님 받는 사람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문자 5가지씩 있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간편 메시지 설정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많이 쓰는 게 뭐 자기 계좌번호 넣고 쓰고 또 자기만의 특색 있게 문자 저장해서 쓸 수 있어요. 픽업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완료. 심지어는 여기 위에 지도 모양 있죠. 지도 모양 눌러서 현재 떠있는 신규 콜 그리고 배정된 콜, 지금 내가 배정된 콜이 보이네요. 신규로 넣으면 신규 콜도 이렇게 보여요. 신규 이렇게 떠있는 걸 클릭해서 한꺼번에 배차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저도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신규 여기 이 부분을 터치해서 신규 오다만 있는 걸 다 터치해가지고 뭐 3개를 한꺼번에 받고 선택 배정 눌러가지고 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도 뭐 문자 모양이 있죠. 여기 터치하시면 우리 기사님들 메신저로 문자하는 거거든요. 이 송기능 기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위에 원이라고 이게 W 모양이 있죠. 여기를 터치하면 캐시로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처음 보내는 때는 없죠. 근데 문자를 한번 보내줘야 돼요. 생기죠. 터치해서 금액 쓰고 보내기 누르면 됩니다. 네 번째 지급 요청이 있죠. 지급 요청 들어가서 여기에서도 지급 요청을 하셔야 하고 딜버 캐시에서도 들어가서 지급 요청을 하셔야 돼요. 기본 바닥에 10,000원이 깔려 있어야 돼요. 5번째 카드 결제네요. 카드 결제 취소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영수증 보내기. 영수증 보낼 때는 말 그대로 이 전표 정성이라고 이걸로 보내셔야 돼요. MNS, OK 일반 우리가 아는 영수증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보낸답니다. 63 총장님 기사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기사님한테나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문자 메신저가 오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는 메신저가 왔다고만 알려주고 보통 우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읽어줘요. 확률 설정 한번 더 들어갈까요? 스티커 설정 사용 누르면 이렇게 스티커가 생겨요. 메인 화면. 이것도 카운터 위치 빼놓고 이렇게만 보셔도 카운터 위치는 위로 있고 아까 그 맨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갔죠? 알림 설정도 휴대폰에 있는 이걸로 저는 바꿔볼까요? 구독 배정됐을 때 지금 당장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게 메시지 읽어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배정 사용으로 놓으셔야 돼요. 배정. 배정됐죠? 배정. 기가 막히죠? 여기 목록 설정에서 픽업 완료 시 신규 탭으로 이동. 이거 사용해보세요. 픽업. 네. 픽업. 신규로 넘어가죠. 이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합니다.